한 부인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니 돌연 막연한 공포감이 엄습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괜히 후들후들 떨렸다.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쩌지? 문이 잠겨 있는 걸 확인하고 나면 창문이 불안했다. 모든 문이 잠겨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도 여전히 불안했다. 너무 떨리고 힘이 빠져 가스레인지를 틀거나 믹서를 돌릴 수도 없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거지? 꼼짝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니 더욱 무섭고 불안했다. 퇴근한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아파트에서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창문에 새창살까지 붙어 있겠다. 아파트 입구에는 경비 아저씨까지 있어. 푹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누가 침입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오히려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누가 창문을 뜯어내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난 아무 저항도 못할 텐데. 어떤 침입자가 산모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손발을 묶어놓은 다음 아기를 빼앗아 달아났다는 한 신문기사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만일 나도 아기를 빼앗긴다면 어떡하지? 날마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 불안에 떨다 보니 온갖 상상이 꼬리를 물었다. 아이가 없는 부부가 갑자기 나타나 내 아이를 납치해 간다면? 그들은 아기를 제대로 키울까? 피부치가 아니니 분명히 학대할 거야. 아기가 학대당하는 장면들이 그려지자 눈물이 솟아올랐다. 갖은 학대 속에 자란 아이가 나중에 생모인 자신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떠오르자 걷잡을 수 없이 울음이 터져나왔다. 안 돼. 그 꼴이 되도록 가만히 앉아 당할 순 없어. 그녀는 콜택시를 불러놓고 아기를 안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30분 거리에 있는 친정으로 달려갔다. 때마침 집에 있던 어머니가 깜짝 놀랐다. 너 왜 갓난아기를 안고 돌아다녀? 그녀는 모든 게 무섭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이렇게 나돌아다니면 못 써. 어서 돌아가. 어머니는 딸을 다시 콜택시에 태워 돌려보냈다. 그녀는 더욱 힘이 빠졌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어머니마저 자신의 속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다. 이제 남은 건 절망뿐이었다. 나를 이해해주고 보호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강가에 내려 아기를 안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다행히 지나가던 한 시민의 도움으로 그녀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아기는 숨지고 말았다. 괴한이 침입한 적도 없고 아기를 빼앗긴 적도 없고 아기가 학대를 당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자나깨나 한 가지 생각에만 파묻혀 있다 보니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에 함몰되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아기를 희생시켰다. 한 유명 화가는 어느 날 신문에 자신의 작품에 대한 혹독한 비평이 실린 걸 보았다. 그는 자신의 명성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힌 후로는 어떤 그림도 그릴 수 없었다. 그렇게 피해의식에 빠져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한 채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의사를 찾았다. 그는 무기력해져서 이제는 붓으로 직선조차 그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 생각이 맞는지 용기를 내서 한번 직선을 그려보세요. 의사의 설득 끝에 그는 달달 떨며 선을 그렸다. 직선이었다. 그것 보세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제야 그는 자신이 단 한 가지 생각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그 화가는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극심한 우울증도 말끔히 사라졌다. 우리는 왜 이처럼 한 가지 생각에 빠져드는 것일까? 사람은 어느 한순간 동시에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못한다. 단 한 가지로만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 한 가지가 전부는 아니다.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숨어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은 합쳐져서 전체를 이루는 보완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를 상보성의 원리라고 부른다. 어느 한순간 단 한 가지밖에 보지 못하고 거기에 파묻혀버리는 속성, 이 속성 때문에 우리는 각자 고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아무리 투덜대며 저항하지만 도저히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다. 당신은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블라인드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가? 상대와 마주치는 첫 순간 당신은 10중 8구 상대가 마음속에 쏙 든다 혹은 오늘 미팅은 꽝이다 중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미팅이 계속되는 내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일단 마음에 쏙 든다는 생각을 선택했다면 꿈 같은 미팅이 최대한 오래 이어지길 바랄 것이다. 반대로 오늘 미팅은 꽝이다 라는 생각을 선택했다면 어서 빨리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고 싶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밉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가 무슨 짓을 하든 미워 보이고 첫인상이 좋으면 무조건 그가 좋아 보인다. 우리는 이렇게 굳어진 생각을 나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난 그 남자가 싫다. 난 그 여자가 싫어. 난 그가 무조건 좋다. 라고 말한다. 술만 취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다. 모든 사람을 불쾌하게 만든다. 그러다가 이튿날이 되면 자기가 정말 그랬느냐며 머리를 극적거린다. 미안해, 앞으로 절대 술 안 마실 거야. 이렇게 다짐해 놓고도 술만 보면 또 딱 한 잔만 하고 시작한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그에게서 멀어져 간다. 가족들마저 그를 꺼린다. 그에게는 어느새 술주정뱅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유일한 친구는 술이다. 삶은 점점 비참해지고 그럴수록 더 술을 마신다. 비참함을 달래줄 친구는 술밖에 없기 때문이다. 꼭 해야 할 일을 상습적으로 미루는 사람들도 있다. 나중에 하지 하면서 미루다 내일 하면 되지 한다. 그러다 내일이 되면 또 미룬다. 어느새 그에게는 게으름뱅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인생도 훌쩍 지나간다. 걸핏하면 화를 터뜨리는 사람은 어떤가?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버럭 소리부터 지른다. 자신도 남도 상처를 받는다. 그런데도 왜 이런 행동을 자꾸 되풀이할까? 술주정뱅이의 머릿속에는 술 마시고 싶어 라는 생각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 술 마시면 안 돼. 이런 악습관에서 벗어나야 해. 라는 생각도 함께 들어있다. 게으름뱅이의 머릿속에도 미루고 싶어 라는 생각과 함께 자꾸 게으름을 피우면 안 돼 라는 생각도 함께 들어있다. 마찬가지로 걸핏하면 화내는 사람의 머릿속에도 화 덩어리만 들어있지는 않다. 화내면 후회해. 참는 게 나아. 라는 생각들도 같이 들어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간단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 그래서 다른 생각들을 깊이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오로지 술 마시고 싶어, 미루고 싶어 와 같은 단 한 가지 생각만 들여다본다. 잘나가던 정치인들이 종종 젊은 여성들과 연문을 뿌리다 돌연 정치 인생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왜일까? 앞뒤 안 가리고 단 한 가지 충동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느 순간 선택한 단 한 가지 생각에 파묻히면 그 순간에 다른 생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긴 인생 항로가 그려진다.